안녕하세요. 엉투일기의 엉클 케빈입니다.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? 예, 11월은 아주 그냥 격변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굉장히 그 변화가 심했고요. 그 와중에 13F 보고서도 나오고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가 좀 별로 자신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한 달 보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? 엉투의 포트폴리오 11월 실적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평균 모멘텀 스코어를 살펴보겠는데요. 네, SPI가 마지막 날 그 반장에서 마지막에 싹 들어 올리면서 어쨌든 0.2%월 단위로 상승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 어쨌든 6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갔고요. 어, 여전히 우려가 많지만 희망은 계속되고 있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1월 미증시를 간단히 정리를 하면 11월 초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 AI 관련 투자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급락을 했고요. 중순 이후에 뭐 그래도 금리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해마도 좀 반등이 뭐 다소 있었지만 여전히 이제 기술주,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 좀 밸류가 의미가 있냐라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특히 존 버레이나 뭐 이런 시장에 여전히 숏 입장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주에 이제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구글이 거의 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미나이 3가 나오면서 이제 엔비디아하고 반도체가 어려울 때 이제 커버를 해주면서 시장을 지켜냈습니다. 그래서 뭐 주 단위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해서 굉장히 많은 그 불확실성이 좀 있었고요. 그 공포 지수, 공포와 탐욕 지수가 10 아래로 또 한번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. 12월에는 금리를 이제 FED 그 회의가 있죠. 금리를 내릴 것이냐. 그리고 그동안 그 일을 못했던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제 지표들이 나올 텐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하는 것들을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. 조심스럽게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코스피는 마이너스 한 4% 정도로 한 3개월 정도의 상승을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. 환율 이슈도 좀 있고요. 좀 뭐 국내 증시는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, 뭐 포트폴리오 실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계좌별로 살펴보면요. 퇴직연금이 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30% 정도 되는데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. 고정금리로 한 5%를 넣었던 게 일부가 지금 만기가 돼서 그거를 그냥 변동금리에 일부 넣었다가 일부 지금 15%에서 한 3% 정도씩 ETF를 추가로 더 샀습니다. 그렇게 포트폴리오 변화가 좀 생겼고요. 어쨌든 한 0.9% 정도 간신히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. 개인연금이랑 ISA는 뭐 채권이랑도 좀 섞여 있고 커버드 콜이 뭐 횡보하거나 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수보다 좀 낮죠. 그래서 한 1.2% 정도 지금 이익을 냈고 여기는 이제 미국
쪽에 투자가 된 내용들이 있어서 환율이 좀 도와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투자 계좌는 뭐 현금 그냥 RP로 들고 있고요. 이 2%는 환율입니다. 그냥 환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기타로는 브라질 국채랑 이제 그 코스피 200을 들고 있는데, 브라질 채권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러면서 한 2.3% 정도 이익이 됐고, 이거는 뭐 그냥 금리 내리고 그 브라질 헤아 대비 이제 원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좀 올라간 거고요. 그리고 전체로 보면 현금이 고정금리 포함해서 한 47% 정도 되고, 미국 나스닥이 한 12%, S&P 500이 한 11%, 그 다음에 미국 채권이 한 7%, 브라질 채권이 한 7%, 뭐, 이 정도 됩니다. 그 다음에 테슬라 인컴, 이건 한 반반 정도로 봐야 되겠죠. 반은 뭐, 미국 주식이고, 반은 국내 국채인 거고,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이 한 5% 정도, 고정금리 5%,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월 기준으로 보면 미국 국채 커버드 콜은 한 1.2% 정도 마이너스고요. 그러니까 배당 포함입니다. 그 다음에 테슬라는 뭐 마이너스 0.2%, 나스닥이랑 S&P 500 커버드 콜은 한 1.2%, 3.3%, 오히려 지수보다 좀 낮죠. 그다음 브라질 국채는 환율 때문에 그렇고요. 금리랑 5.7% 플러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, 코스피 200 커버드 콜은 마이너스 2.7.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는 조금 얘네가 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. 환율이 한 2.7% 정도 올랐고요. 네. 어쨌든 간신히 플러스를 유지를 했고,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투자 계좌는 여전히 현금을 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, 퇴직연금만 ETF를 조금 더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. 12월 플랜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퇴직연금은 또 그 고정이율 만기가 되면 일부 이제 고배당 ETF를 매수를 하고, 그다음에 내년에 연금 개시를 하는 경우에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은 이제 그 변동이율 쪽에 좀 쓸 수 있는 돈으로 좀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현재는 25%, 75%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개인연금 ISA는 배당 재투자를 하고 있고, 월 적립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, 개인연금은 원래는 다 모아서 하려고 하는데, 지금 보니까 개인연금 쪽에서 어쨌든 지금 의료보험이나 그 세금 관련된 부분도 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월 적립을 일단 ISA 쪽에 하기로 했고요. 그래서 이게 내년이 되면 3년이 되는데 이거를 개인용으로 옮길지 아니면 다른 데로 할지에 대한 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여전히 구배당 ETF에 한 100% 들어가 있고요. 그 중에 테슬라하고 국채 이렇게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. 투자 계좌는 현금 지금 100% 가지고 있고요.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RP에 넣어놨고요. 지수가 한 10% 이상 조정을 하면 SPY로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할 생각인데 지금 한 2달째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 후에 이제 그 코스피 200 커버드 콜이랑 브라질 국채는 배당 나오는 대로 이제 재투자하고 있고요. 브라질 국채는 1년에 2번 나오니까 얘의 변동은 환율과 금리 변동이다.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전히 그냥 들고 가고 있습니다. 네, 어려운 11월이 지나고 12월도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제 변동 인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자기 원칙을 지키면서 성공하시는 투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.